오늘은 어떤 기업에 집중해 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명품 말고 접근 가능한 명품이라고 불리는 액세서블 럭셔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 또 주가의 상승세를 높였던 테피스트리라는 종목 알아보고 싶은데요. 테피스트리, 최근 일봉상으로도 꾸준한 우상향세를 보이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종목명만 들어서는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코치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오늘 갖고 온 이유는요, 최근에 좀 테피스트리에게 있어서 속상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원이요, 이 핸드백을 만드는 메이커 코치의 테피스트리가 오랜 앙숙, 경쟁 상대로 꼽았던 마이클 코어스를 보유하고 있는 카프리 홀딩스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반독점법에 의해서 불가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 판결은 최초의 주요 반독점 소송으로 이 결과가요, 단순히 이 두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LVMH, 케어링과 같은 기업들, 이 명품 공룡 기업들이 더 크게 인수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좀 교두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피스트리 함께 알아보시죠. 코치와 스튜어트 와이츠먼, 지 스튜어트 같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로 연간 무려 120억 달러의 매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과 디올을 갖고 있는 LVMH랑 구찌와 보테가를 갖고 있는 캐링과 같은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현재 기업 규모를 무한히 키워나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치, 케이트 스페이트 이 등의 기업들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코치, 이 엄마들의 가방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침체되어 있었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케이트 스페이트에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과 이 직원들을 고용해다가 코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요. 이런 모습이 코치의 가방을 대표하는 모습이었다라면, 최근에는 이렇게 힙하고 코치 같지 않은 코치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10대, 20대들의 마음을 관통하고 있는데, 하지만 잘 가던 주가가 올해 다시 한번 하반기가 되자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반독점법 이슈도 있었지만 올해 명품 시장의 주가의 상승 둔화, 테피스트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LVMH 등 이 주요 기업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기대해볼 수 있는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의 40%가 미국에 있다고 하고요. 10%가 중국에 있다고 하죠. 그런데 명품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중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국은 할인 행사가 없으면 명품을 잘 사용하지 않고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명품계의 큰손 중국의 이 부양책에 대해 주목해 보면서 오히려 중국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 명품 기업들도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죠. 막이 올랐던 중국 전인대 상무위에서 부양책 규모가 어떻게 나올지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약 5%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최대 10조 위안의 부양책을 기대해도 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테피스트리의 주가 상승, 앞으로의 명품 기업들의 향방까지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유럽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명품 기업들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국내 ETF 중에서 명품 종목들, 글로벌 명품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는데요. 하나로 글로벌 S&P ETF 구성 종목에 보시면 에르메스와 반클리프와 까르띠에를 보유하고 있는 리치몬드, 루이비통, 불가리, 티파니, 디올을 갖고 있는 LVMH,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구찌, 발렌시아가, 생로랑, 보테가를 갖고 있는 케어링까지 한 번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이 테피스트리와 이 명품 관련 ETF 여러분들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모닝 브리핑 함께 이야기해봤고요. 그럼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미증시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매일경제 아메리카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